이지혁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지혁은 정보와의 결혼 제안을 수락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이지혁의 결혼 소식에 아버지 이상철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대로 신부에 대한 정보와 결혼 동기를 알리지 않는 이지혁에게 가족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번개처럼 진행된 상견례에 이지혁 가족은 불편함을 느꼈다.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가족 의견과 상관없이 2주 뒤 결혼식을 정했다는 사실은 불편함을 더 키웠다. 이상철은 이지혁이 6개월 후면 정보와 가족의 회사의 상무가 될 것이란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그를 불러내 2주 뒤 결혼한다라고 알렸다. 박성재는 그를 걱정해 후회하지 않겠냐라며 내가 계약 결혼을 할 줄이야. 서로 사랑하지 않잖냐라고 토로했다. 이지혁은 말 조심해라. 털털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이지혁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에게 실망한 지은호의 모습. 이날 지은호는 어떻게 내가 결혼 소식을 단톡방에서 알게 하냐. 청첩장 직접 달라고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로 찾아온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청첩장을 건넸다. 청첩장을 열어본 지은호는 신랑 이지혁, 신부 정보화. 신부가 정보화시네요. 하늘건설 정보화. 이거였어요? 나하고 지혁 선배가 안 어울리는 이유가 이거였어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내 말이 그렇게 들렸어? 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지은호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은호는 말장난하지 말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이미 지혁 선배 후진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선배답지 않으니까. 아니지 이게 이지혁 선배였던 거야. 나만 몰랐지라며 선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라고 쏘아붙였다. 이연한 선배 인간으로 먼저 좋아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좋아하게 됐고 난 내가 굉장한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예상 밖이라 웃음이 다 나오네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지혁은 너한테 날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한 적 없고 네가 생각한 사람 아니라고 날 비난할 것도 아니야라고 발끈했다. 지은호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거지라며 진작 한마디면 될걸. 네 기준이 네 조건이 환경이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했으면 아주 간단했을 거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이지혁에게 결국 선배가 원한 건 출세하고 돈이 많아지는 거 그거였네. 늘 약자 편인 척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 안 하는 척한 게 너무 화가 나요. 끔찍하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인간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인 걸 알았어요. 앞으로 나 아는 척하지 마요라고 관계를 정리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 입장의 타이밍에 정보화가 등장하지 않았고 하객들과 이지혁, 지은호 모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보화는 나 그 사람에게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사회자의 얼굴에도 당황이 역력했다.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한 통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나 그 사람에게 갈게요. 그 한 문장은 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부석은 텅 비어 있었고 지혁의 손에 쥐어진 반지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앞줄에 앉아있던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 충격을 감추려 했지만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이게 끝인 건가?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얼굴이 굳어져 버렸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 속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라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하객들은 소문처럼 퍼져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혼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 순간 지혁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는 듯 그러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무거운 발걸음 뒤로 식장은 차갑고 불편한 공기만이 남았다. 어디선가 문을 박차고 나와 뛰어가는 정보화. 그녀의 표정은 후련하면서도 결연했다. 나 내 선택대로 살 거야. 결혼식장에서 무너진 이지혁 그를 바라본 지은호 그리고 떠나버린 정보화.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식장이 정리된 뒤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었다. 이지혁.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사랑도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한다고. 내가 내 아들이 맞냐? 그의 분노는 단순히 결혼식이 무산된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 지켜온 원칙과 신념을 아들이 무너뜨렸다는 깊은 상실감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지혁은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다. 지화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야죠. 돈이 없어서
그는 채용 공고를 찾아 헤매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번번이 좌절할 뿐이었다. 한편 수빈은 또 다른 길을 택했다. 조회수가 바닥을 치는 자신의 채널을 살리기 위해 성재를 찾아가 부탁했다. 오빠 한 번만 출연해줘요. 제 채널에 오빠 나오면 조회수 확 올라갈 거예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수빈의 눈빛은 절박했다. 그 무렵 지혁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굴욕, 아버지의 분노, 은호의 차가운 시선이 겹겹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바로 성재였다. 괜찮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단순한 친구의 위로가 아니었다. 지혁이 무너지는 순간 성재의 눈은 자연스럽게 지은호를 향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무너진 은호에게 다가가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오늘 일 너무 힘들었죠?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전 괜찮아요. 근데 지혁 선배가 그 말을 끝내 잊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는 은호. 성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식탁 위엔 차려진 반찬만 남아있었고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이상철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 결국 사랑은 버리고 조건만 택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깊은 실망과 상처가 묻어 있었다. 지혁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집안 공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다. 은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분노가 귓가에 메아리치자 지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잠시 집을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혁은 조용히 손을 빼내며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 집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숨이라도 쉴 틈을 가져야겠어요.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동생 지환이 다급히 문 앞을 지켰다. 형, 진짜 나갈 거야? 그냥 아버지랑 조금만 버티면 안 돼? 지혁은 흔들리는 동생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대답했다. 지환아, 너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길 찾아. 형은 잠시 내 길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철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지혁, 내가 그렇게 도망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지혁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망이든 뭐든 지금은 떠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덜컥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집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허탈감의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느껴졌다. 무너진 결혼식, 집을 나선 아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 그들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망고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